나 진짜 칠 줄 몰랐지. 얘 깜짝 놀랐대. 도넛 하나에 피아노. 여러분, 저는 지금 혼자 있습니다. 동생이랑 엄마는 여기 앞에 잠깐 일 보러 가가지고 저는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일 기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더라? 4시 18분이에요. 또 엄청난 일이 또 생긴 거예요. 홍대에서 이제 첫 일정이 있어가지고 엄마랑 동생이랑 차 타고 갔는데 홍대에 그 좁은 길 있잖아요. 정말 골목 차 한 대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일단 그런 곳에서 첫 일정이 있었는데 주차 공간도 없어가지고 찢어져서 이제 찾아보기로 했어요, 공간을. 결국에 동생이랑 엄마가 발견한 공간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는데 일단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니까는 잘 몰랐어요. 왜냐면 그렇게 좁은데 대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냥 뭐 전방 주차 후방 주차 신경 안 쓰고 그냥 됐었는데 한국에 오니까는 너무 좁은 데도 많고 후방으로 이렇게 후진 주차를 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일단 밖에서 봤을 때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머리를 이제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옆에 벽이 이제 닿을 것 같아가지고 후진을 했어요. 후진하니까는 슥 하는 그 소리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일이 생겼구만. 동생한테 엄청 짜증이 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주차할 때 동생이 옆에서 봐주고 있었는데 동생은 앞에만 긁힐까 이제 케어를 하느라고 옆쪽은 안 봤던 거죠. 그 옆에가 완전히 이렇게 고양이가 긁은 것처럼 이렇게 긁힌 거예요. 좀 깊게 긁혔다고 엄마 말로는 그러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빵집에 가서 빵을 먹으니까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공복 상태로 밖에 나온 데다가 또 초행길에다가 좁은 그 길을 또 처음 가니까 신경이 또 예민해졌다가 또 차까지 긁으니까 완전 대폭발한 거야. 그래서 엄마는 이제 아니까 배가 고프면 좀 짜증 지수가 더블이 되니까 뭐라도 먹인 거예요. 그래서 빵집 근처에 있는 빵집에 가서 빵을 일단 먹고 그러니까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진정이 됐는데 이제 두 번째 장소는 여기가 이대 근처거든요. 이대 근처로 왔는데 여기도 주차 공간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 신촌, 이대, 홍대, 이 합정 이쪽이 너무 이렇게 좁은 골목들이 많고 주차 공간도 많이 없고 강남은 더 하겠죠. 운전을 자주 해보고 이렇게 익숙해지는 그런 곳이 알라바마였어가지고 알라바마는 넘치는 게 주차 공간이잖아요. 그냥 뭐 홀푸드도 이렇게 가면은 그냥 될 수 있고 이러는 공간인데 한국에서는 일방 통행을 해야 할 법한 도로 폭인데 일방 통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주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니까 막 이거는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되겠다, 차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머리가 막 아파요. 드시고 가시나요? 네네. 그리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하나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치 사이즈랑 스푼 드시고 가시나요? 네네네. 준비되면 불러주세요. 제가 오늘도 또 이렇게 핸드폰 하는 척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온 이유가 동생이 여기 근처에서 뭐 볼 일 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따라왔는데 솔직히 안 와도 됐었거든요. 오늘 온 이유는 너무 요새 또 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어제도 또 늦게 잤거든요. 한 새벽 2시에 잤나? 3시에 잤나? 요새 계속 그 패턴. 새벽 2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10시 반, 11시? 그러고 나서 이제 샤워하고 나면은 오후로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못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최근에 그거 본 거 알아요? 인터뷰?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그러니까 처음 면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지원서를 넣고 나서 전화 인터뷰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면 면접이나 화상 면접을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전화 인터뷰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채용 그거 담당하시는 분이랑 컨택을 계속 하다가 한국에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좀 전화 인터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그걸로 대체를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전화 인터뷰가 그냥 간단한 인터뷰인 줄 알았어요. 정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 정도? 그것도 솔직히 어려웠어요.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왜냐면 평소에 그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전화 인터뷰 하니까는 디테일한 질문이 많았던 거죠.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회사 내에서 어떤 일을 담당을 했고 어떤 직무를 했으며 그거를 연차별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전화 인터뷰잖아. 그냥 버벅버벅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면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생뚱맞은 질문이 다 쏟아져 나오니까는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버버버 하다 그냥 끝났던 것 같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았는데 문제는 연락이 안 온다는 거. 연락이 안 오더라고.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안 오더라고요. 이게 몸이 한국에 있는데 미국 회사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성사가 되기가 모든 게. 왜냐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넣으면은 그 전화 인터뷰부터 좀 삐그덕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전화를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다른 방법도 있긴 하대요. 뭐 스카이프에 번호를 따서 이렇게 뭐 미국 번호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긴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은 번거로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대체적으로 서류 이제 통과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뭐 줌이나 이런 걸로 좀 전화 인터뷰를 대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편인데 그것도 솔직히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다른 애를 뽑거나 그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좀 그런 데서부터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는 미국 본토 안에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걸 내가 지금 한국에서 하니까는 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또 제가 이제 지원을 할 때는 한국에 있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서류를 집어넣으면 거의 뭐 반도 연락이 안 올 때도 있어. 뭐가 잘못됐나?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경력이랑 관심 있어 하는 분야랑 좀 안 맞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분야는 제대로 들어가려면 신입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경력을 쌓아놓은 게 너무 많고 경력을 살리지 않으면 또 연봉이 주니까 결국엔 돈이더라고요. 암담하더라고요. 이제 곧 미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미국 돌아가기 전에는 좀 취업을 해서 수익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미국을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 당장 가면 이제 렌트값도 나가고 정말 돈 나갈 때는 너무 많아. 그래서 저의 이런 상황을 친구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알라바마에 있었을 때 회사 그만두기 전에 미리 좀 이직 자리 알아봐 놓고 그만두면은 괜찮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빨리 거기를 나오는 게 급선무였고 왜 나와야 하는지는 좀 저번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너무 그 지역에 있으면은 내가 피폐해지는 거를 내 자신도 느낄 정도였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나왔거든요. 그만두기 전에 회사 이제 다른 데를 알아보고 이직 자리를 확정을 지어놓고 나오기에는 또 그만두는 날짜랑 이직하는 회사의 스타팅 날짜랑 또 크게 띄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한 몇 개월 정도 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쭉 쉬는 건데 또 이제 영주권자 신분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외에 한 번에 오래 체류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안에는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가오니까 좀 쫄리는 거지. 그렇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동생이 다 끝나서 나온다는데 아침 10시인데 뭐 먹을 거냐고 나한테 물어본대. 방금 스콘 먹었는데 뭐 말씀드릴 거 있어요. 사기 먹은 거. 사기 먹은 거는 그렇게 됐어요. 제가 어떤 계좌에 돈을 넣었잖아요. 그 계좌의 명의를 가진 사람도 주민등록증을 도용당해가지고 계좌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 계좌명 있는 곳으로 이전됐대요, 상황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뭐 먹지? 그리고 브런치도 아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요거트를 먹고 오빠 요거트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먹자, 샐러드. 그래?
표정. 가자. 이게 너 거지? 야, 포장할까? 이걸 내가 먹을까? 되고.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5. 여러분, 저 집에 왔습니다. 지금은 오후 4시 46분이고 오늘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자르고 왔고 이 다운펌이라는 걸 해봤어요. 처음 해봤거든요. 옆에 뜨는 거를 이제 내려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약 바른 데는 눌러 앉은 느낌이에요. 일본 입국 심사할 때 그 여권, 3차 접종 서류 뭐 이런 거 올려야 되는데 저 오늘 하려고 미리 해놔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일찍 왔네? 그래? 어머, 벌써 들었어? 시끄럽다. 뭐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 기회를 잡아.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했을 때 이 기회를 잡아. 치킨! 어제부터 왜? 오늘 아침부터. 제가 여기 사랑니를 뽑았거든요. 언제 뽑았더라? 한 저번 달에 뽑았나? 엄청 아팠어요. 이만큼 붓고 절개를 막 사선으로도 하고 절개 부위가 되게 여러 군데였어. 그래서 되게 많이 부었어요. 뭐 뼈도 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 뽑고 나니까는 이제 사랑니가 있던 부분이 빠지고 이렇게 움푹 패였더라고요. 이게 다시 살이 이제 차오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패인 부분에 자꾸 음식물이 껴. 너무 찝찝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동생이 아마 치킨을 시킬 것 같아가지고 치킨을 먹을 것 같습니다. 쟤한테 치킨은 저한테 판다 같은 개념인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엄마랑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다음 주에 일본을 가거든요. 그래서 마이 SOS 이거를 해야 입국을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뭐 앱이 있더라고요. 등록하는 앱. 그래서 그것도 오늘 하려고요. 가족여행으로 일본을 가는 거는 정말 한 5년? 6년 만인 것 같아요. 가족끼리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오사카를 한 2번, 3번을 갔었던 것 같고 도쿄랑 후쿠오카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오사카를 한 번 더 가기로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오사카에서 묵었는데 이번에는 교토에서 묵기로 결정했거든요. 교토에서 한 번도 묵어본 적이 없고 오사카에 가면 항상 교토는 당일치기 이래가지고 뭔가 아쉬운 그런 게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토에 묵으면서 좀 여유롭게 돌아다니려고 그렇게 호텔을 거기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그렇게 막 빠듯하게 안 짰어요. 왜냐면 옛날에 뭐 오사카 이제 가족끼리 갔을 때는 정말 완벽한 계획을 해놨거든요. 어디 가고 뭐 먹고 좀 쉬고 막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막 바쁘게 다 돌아다니고 다 봐도 결국 기억에 그닥 남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계획 없이 여유롭게 했던 여행이 더 기억에 남는 게 있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가족이랑 저는 좀 그런 타입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고 계획을 안 짜려고 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맷은 짜놨지요. 식당 이런 거 그런 건 짜놨는데 그냥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뭐 이런 거 그날 상황 봐서 이런 식. 못 가면 다음에 또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에요. 일본은 솔직히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근데 이렇게 좀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바뀌었던 게 12월 달에 혼자 뉴욕을 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계획을 아예 안 하고 카메라도 없이 그냥 여행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이렇게 제 나름대로 짜놨는데 그냥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 이러면 그 나라는 다시는 뭐 갈 수 없는 나라처럼 생각을 하고 뽕을 뽑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떤 나라를 가면은 쑥 훑어보고 다음에 또 왔을 때 또 올 때를 대비해서 몇 개 남겨두고 이렇게 하는 게 생겼어요. 그게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오사카 때도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보고 그냥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주로 짰고, 막 관광지 미친 듯이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최대한 배제. 그리고 체력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택시로 돌아다니려고 그렇게 계획은 해놨거든요. 뭐 계획을 안 했다면서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계획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전에 가족여행 갔을 때 일본 그 패스 사는 거 있잖아요. 그 패스를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젊었고 엄마도 뭐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조금 지금보다 체력이 좋았지만은, 저도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부모님은 뭐 나이가 많이 이제 드셔가지고 효율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좀 타고 다니기로 했죠. 그렇게 막 패스를 사면은 절약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이렇게 체력 소모와 뭐 이런 거를 따져보면 별로 그닥 절약이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요 정도입니다. 갑자기 미용실에 가서 다운펌하고 집에 와서 설거지한 다음에 사과 먹고 나서 브리핑을 가져봤는데 좀 좋네요. 네, 그러면은 저는 조금 쉬었다가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으로. 맛있겠다. 라스 보자. 응? 라스가 뭐야? 라디오스타. 아이 늙은이. 라스가 뭐? 아니 나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인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이 카메라 뒤에가 딱 시계여서 딱 가렸네.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2시 반 정도? 2시 40분입니다. 지금 저는 장 보러 가는 길이고요. 롯데몰로 갈 거예요. 오늘 장 볼 리스트를 메모장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생수 그 500ml짜리 그거랑 식빵, 계란, 우동 컵라면 2개, 라면 컵라면 2개, 현미 시리얼 그 정도? 그 이외에는 이제 제가 보고 살 게 있을 것 같다 이러면 사는 걸로 결정했어요. 한국에서 운전을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혼자서 꼭 엄마나 동생이나 이렇게 옆에 태우고 운전했었는데 이번에는 혼자 가네요.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단속 구간도 너무 많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너무 많아. 이거 새로 산 옷이거든요. 이거 후드티? 이거랑 초록색을 샀어요. 근데 너무 편해가지고 이거랑 그것만 입고 있어요 요새. 따뜻하기도 하고 너무 편하기도 하고. 이런 맨투맨 형태를 제가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안에 기모가 있는 맨투맨이 있잖아요, 후드나 그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현대백화점에 갔는데 딱 그게 있는 거예요, 2개가 마음에 드는 게. 그래서 2개 집에 왔죠. 그래서 어제 미용실 갈 때는 초록색 입고 오늘은 이거 입었거든요, 파랑색. 미용실 하니까 또 생각난 게 있다. 어제 미용실에 가서 딱 앉아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스태프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30대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인 줄 알았다고 그랬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뭐 립서비스였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분 좋은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게 가짜건 사실이건. 그래요? 20대 같나요 제가? 이게 제가 카메라 거치해 놓는 데가 딱히 없어가지고 이 앞에다가 놓은 건데, 움직이거나 언덕이 있을 때 이렇게 움직여요, 카메라가 같이.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딱히 뭐 거치할 곳을 마련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이제 곧 미국 가니까. 그래서 그냥 뭐 있는 대로 쓸 것 같은데, 너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시 이렇게 탁 옆으로 하면 제가 보여요. 꺾거나 언덕하거나 속력을 좀 내면은 카메라 다시 이쪽으로 가고, 제가 다시 탁 치면 일로 다시 이거 봐. 다시 이렇게. 몰라, 나오기만 하면 됐지. 맞습니다. 가져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저 여기 온 김에 마트에 다시 내려가서 물 작은 거 한 3개, 4개만 더 사가지고 가려고요. 아무튼 거기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덥지 오늘? 집에 갑시다. 장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미국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그리고 지금 장 다 보고 나오니까 시간이 4시 6분. 버블티. 입맛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런 버블티도 이제 맛이 없고, 최근에 들어가지고 조금 입맛이 변했다고 느꼈던 거는 돈가스. 제가 돈가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입맛이 변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이고, 카메라 봐. 이 화면의 뷰는 여기에 누가 앉아 있어야지만 좀 효과가 있는 뷰인 것 같아.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현대백화점 가는 길이에요.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12분입니다. 오늘 가는 이유는 그냥 단순해요. 옷 산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 너무 커가지고 미디움 사이즈로 바꾸려고요. 라지 핏으로 입으려고 그랬거든요. 너무 라지인 거예요, 입으니까. 그래서 미디움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바꾸러 가는 길입니다. 오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내리 쉬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 3시가 돼서야 좀 정신 차리고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좀 빠릿빠릿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안 막혔으면 좋겠다, 진짜로. 지금 올림픽대로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막히면은 와, 진짜 지옥. 근데 올 때는 좀 막힐 것 같아요.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그것도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이거 카메라, 이거를 저는 이 각도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게 운전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핸드폰을 여기다 냅뒀어요. 고정을 좀 해놓으려고. 확 안 꺾이게. 옷 다 나왔어요. 드로우 핏이라는 데서 샀거든요. 가격대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니트로 되어 있는 얇은 맨투맨 같은 옷? 그랬다고 합니다. 목마르다. 물이 없네. 물 있나? 물 없네. 아니, 그리고 오늘 날씨가 조금 추운데 이것만 딸랑 입고 나왔거든요. 안에 반팔티 입고. 감기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오늘 바깥에 나갈 확률이 좀 없어가지고 다 실내에서만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현대백화점 갔다가 그 안에서 뭐 먹으면 먹고, 그리고 뭐 다시 집에 오고. 바깥에 나가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편한 거 입고 나왔는데 좀 차 안도 쌀쌀한 것 같아요. 히터를 좀 틀었어요. 이제 올림픽대로를 들어가는데 차가 많나? 너무 많은데? 너무 많어. 오 마이, 최악이다, 최악이야. 와, 그래도 완전 정체는 아니에요. 찔끔찔끔 가긴 하는데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싶네. 그래도 뭐 저는 백수고 남는 게 더 시간이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하루 중에 밤에만 좀 기분이 다운됐다 하면은 이제는 뭐 아침에도 다운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취업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뭔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이번에는 싫은 게 더 강한 것 같은 느낌? 이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미국에서의 기억이 알라바마가 마지막이다 보니까는 미국에 다시 돌아가면은 그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기억이 딱 거기서 끝나 있으니까는 다시 돌아가면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저를 보고 느꼈던 건 와 진짜 내가 미국 생활에 질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질려버린 것 같아 거기에. 근데 이거를 뛰어넘고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주에서 정착을 하면 예전에 있었던 기억들이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되고 미국에 대한 저의 그런 이렇게 트라우마적 같은 그런 게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자꾸 그렇게 미국에서 살라고 하냐, 한국에서 살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기야 한데 그거를 하려면은 또 다른 거를 미국 이민국에다 신청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제한이 있더라고요. 기간이. 그러니까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게 4년까지라던가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유지를 이제 저도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나옵니다. 왜 그걸 유지를 하려고 하냐? 그거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은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미국에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얻은 게 아니라 정말 아무 연고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해서 받은 영주권이거든요. 뭔가 이걸 다 버리고 한국에 정착하기에는 제가 개고생했던 그런 시간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서 또 버릴 수는 없어요. 그거를. 되게 복잡해요, 이런 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한국에서 일을 안 해봤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더 한국에 있고 싶어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백수니까 전 세계 어딜 가든 백수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요새 그래서 막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족이 모두 다 미국에 있었으면은 내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 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에 온 가족이 다 있으면 한국에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상태로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혼자? 그럼 내가 과연 한국을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에 질려버린 것보다 그 타지 생활을 하는 거에 질린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래서 나만의 가족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나만의 가족이라는 게 지금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그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가정을 또 꾸리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 뭐 애가 생기거나 자식을 낳거나 이러면 저만의 가정이 또 미국에서 있는 거니까,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가족의 유머가 진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혼자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이제 나이가 또 나이인지라 주변 애들도 결혼 막 하는 거 보면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12월에 미국 돌아가는 걸 생각하다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접니다. 네, 생각이 거의 꼬꼬무 수준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에 사탕이 있었는데 엄마가 뭐 사탕 먹던데? 됐다. 됐다. 맛있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해야지. 지금 몇 시지? 3시 50분. 거의 한 1시간 걸린대. 여러분 저 다 하고 나왔어요. 정말 교환만 하고 나왔어요. 할 게 없어요.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땡기는 것도 없고 집에 가야지. 조금 허무하다. 이거 미디움 사이즈로 바꾸려고 여기까지 오다니. 옷을 바꾸고 그 앞에 스쿨푸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쿨푸드?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혼자 왔는데 무슨 스쿨푸드냐. 그리고 그냥 나왔죠. 지하 4층에 되니까는 올라갈 때 좀 약간 멀미가 나네요. 옛날에 경주 석굴암 갈 때 그 느낌인데 뺑글뺑글 돌아서 올라가는 거? 다 왔다.
헉! 문제가 생김. 길 모르는데. 완전히 그냥 아예 모르는 길은 아니거든요. 알아요. 길을 아는데 한 2번 정도밖에 안 와봤어요. 감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서 쭉 가서 어디로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아니구나. 내비를 찍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1km 앞 좌회전하세요. 항상 여기 오면은 헷갈려요. 일단 무엇보다도 현대백화점을 오면은 근처에 코스트코가 있어가지고 코스트코까지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집에 가는 일정을 하거든요. 방금도 이거 내비 안 켰으면 코스트코 가는 길로 빠졌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초행길이 아닌데 굉장히 초행길스럽네. 여기는 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야. 아무튼 차를 끌고 어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좀 나와봤거든요, 혼자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나오기까지가 힘들지 나오면은 좋네. 여기 껴야 되거든요. 저를 껴줄까 이분이? 안 껴줄 것 같은데 껴줬네. 여기 진짜 치열한 거 알죠? 올림픽도에 들어가는 거. 저 앞에서 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들어오자마자 껴요. 뭔가 얌체 같아. 저 앞에서 쏙 끼는 분들. 너무 얄미워가지고 저번에는 제 앞으로 어떤 분이 그렇게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껴주려고 이제 이렇게 막 가까이 갔는데 오히려 그러다 사고가 나면은 더 시간 뺏기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껴줬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거 안 껴준다 해도 제 뒷차가 껴주면은 제 뒤로 들어오는 거여서 별 차이 없을 듯. 근데 한 대 껴주다 보면은 또 껴주고 또 껴주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늦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최소 한 대만 껴주고 2대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막히네. 어허, 달립니다. 달려. 알라바마에 있었을 때는 진짜 이 속도 그냥 타겟 가는 속도거든요. 지금이 75예요 여기가 80까지 달릴 수 있다 그러는데 요 속도면은 솔직히 타겟은 좀 오바고 홀푸드 정도? 근데 한국에서 이 정도 속도로 달리면 뭔가 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차가 많아서 그런가? 다행이다. 차 안 막혀서. 덜어서 그렇게 밥이 질게 됐지? 이렇게 질게 안 했는데. 어제 내가 밤에 한 것도 어땠어? 어제가 또 그렇게 길어. 물을 좀 들려야 되겠구나.